저같이 사실 이런 정확도에 목숨을 거는 의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허탈한 느낌도 듭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내용은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인공수정체입니다. 미래 인공수정체라고 생각했던 그 렌즈가 드디어 국내에도 출시가 임박했는데요. 최근에 국내에서 프리론칭 심포지움이 있었어요. 거기에 제가 초청을 받아서 참석을 해서 실제로 그 렌즈의 경험이 많으신 연자분의 강의를 듣고 질문도 받고 또 여러 가지 그 실제로 제품을 직접 보면서 체험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어요. 굉장히 신기했습니다. 몇 년 전에도 해외 학회에서도 접했던 적이 있었는데, 자, 이게 실제로 환자들에게 사용이 되고 하는 게 저는 좀 오래 걸리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거든요. 기술적인 아주 파인하게 튜닝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 또 비용적인 측면, 이런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해서 저는 좀 더 미래의 그 기술을 제가 직접 체험을 해볼 거라 생각했는데, 눈앞에서 이렇게 보고 나니까 이게 바로 코앞에 와 있다. 지금까지의 백내장 수술은 혼탁된 렌즈를 제거한 후에 새 렌즈를 넣는데, 그 렌즈를 얼마나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얼마나 정확하게 해주느냐, 그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그런 개념이었다면, 지금 말씀드릴 렌즈는 일단 눈에 렌즈를 넣고 경험을 해본 다음에 그걸 변형을 해서 내가 원하는 것에 가장 최적화해서 맞출 수 있는 정말로 진정한 의미의 맞춤형 백내장 수술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기술이 드디어 국내에 소개가 될 예정입니다. 렌즈의 이름은 LAL이에요. 이게 뭐냐? Light Adjustable Lens입니다. 말 그대로 빛을 쏘여서 렌즈를 변형을 할 수 있다는 뜻이죠. RxSight라는 굉장히 유망한 회사에서 새롭게 출시한 렌즈인데, 이 렌즈의 개념은 가운데 광학부 옵틱이라는 부분은 실리콘 재질로 되어 있고요. 그 실리콘 재질 안에 마크로머라는 게 있어요. 그 마크로머가 UV 자외선을 쬐었을 때 중합이 되면서 이렇게 배열이 되면서 결합이 되게 되면 모양이 변형이 되는 거죠. 이 실리콘이 모양을 변형할 수 있으니까 도수를 바꿀 수가 있는 거죠. 가운데를 볼록하게 하면 근시로 가는 거고요. 가운데보다는 주변부를 볼록하게 하면 원시로 가는 겁니다. 과거에는 최대한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최대한 맞춰서 수술을 했다면 단연 오차가 생길 수 있어요. 정말 탑티어 의사들은 그 오차를 94%, 92%를 맞출 수 있다면 나머지 7, 8% 정도는 오차가 생길 수가 있는 건데, 그 의사의 경험의 차이에서 그게 20%가 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어떤 의사의 실력과 경험이 판가름 난다면 이 신개념 렌즈는 눈에 수술만 잘해주면 나머지 굴절 오차는 사후에 보정이 가능한 그런 렌즈입니다. 원래 개발은 25년 정도 전에 개념이 개발이 됐어요. 어떤 실리콘 중합체를 배열을 함으로써 모양을 바꿀 수 있다는 개념이 나왔고, 상용화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렸죠. 제가 해외 학회에 10년 전에 갔을 때도 이 기술이 학회에서 발표가 됐었습니다. 하지만 상용화가 그동안 못 됐던 거는 제 생각에는 얼마나 이걸 정량적으로 도수를 조절하느냐, 변하는 건 알겠어. 근데 내가 원하는 만큼 정확하게 이 도수를 구현해낼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결국 관건이었다 생각하고요. 그러면 이게 자외선을 받게 되면 모양이 변형이 되는데, 우리 일상생활에서 햇빛을 보면은 그게 다 자외선인데 그 햇빛을 볼 때마다 그게 변하면 시력이 계속 들쭉날쭉 하겠죠. 그걸 통제를 정확하게 못하면 성공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을 모두 이제 통제하에 두고 우리가 정량화할 수가 있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이 제품이 사람 눈에 들어가면서 정말로 좋은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 아무리 실력이 좋은 의사도 굴절 오차를 100% 막을 수는 없거든요. 그 굴절 오차가 생겼을 때 대처하는 방법은 수술을 다시 해서 렌즈를 바꿔주는 방법, 또는 각막을 깎아서 잔여 오차를 보정하는 방법, 아니면 안경을 쓰는 방법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어쨌든 다 환자의 불편감과 시간과 노력과 비용이 들어가는 과정인 거죠. 그런 과정을 없애고 일단 수술을 웬만큼 잘 해놓으면 눈에 특수한 그 LDD라는 장비가 있어요. Light Delivery Device. 그 디바이스로 눈에 자외선을 쪼이게 되면 렌즈 실리콘 안에 마크로머가 변형이 되면서 도수를 내가 원하는 대로
변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한번 또 눈에 체험을 해보는 거죠. 내가 이렇게 생활을 해보고 차라리 멀리는 조금 덜 보더라도 가까이를 더 잘 봤으면 좋겠다. 그러시는 분들은 그렇게 바꿔서 또 생활을 해볼 수가 있고, 또 그렇게 생활을 해보니까 생각보다 멀리가 안 보여서 불편해. 그러면 멀리를 다시 잘 보이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걸 이제 반복할 수가 있는데 무한정할 수는 없어요. 이 마크로모가 완전히 중합이 돼서 다 소진이 되게 되면 더 이상은 변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보통 3번의 기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번에 2디옵터 정도의 근시, 난시, 원시를 교정할 수가 있고 총 한 4디옵터 정도를 변형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보통 한 3번 정도의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많이 익숙해지고 경험이 쌓이게 되면 1.5에서 2회 정도로 보통 세팅이 끝난다고 합니다. 실제로 내가 생활을 해보면서 내 눈에 제일 맞는 도수가 어떤지를 느껴보기도 하고 또 의사가 컨설트를 해주기도 하고 서로 이렇게 상의를 해가면서 최적의 컨디션을 찾을 수 있다. 그런 장점이 있는 렌즈죠. 기존에 완전히 없던 새로운 개념입니다. 이거는 예전에 인공수정체라는 걸 처음 개발했을 때와 거의 유사한 정도의 변화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의 개발 그런 발전 방향도 너무나 무궁무진하게 열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단초점 렌즈부터 출시가 됩니다. 단초점 렌즈도 초점 심도가 어느 정도 있어요. 보통 주시아는 원거리에 맞추고요. 비주시아는 원거리에 맞출 수도 있지만 약간의 근시를 남겨서 근거리를 좀 더 잘 보이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렌즈는 기본적으로 단초점 플러스 렌즈 속성을 지니고 있는데요. 아이엔스와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거리 위주로 보되 중간거리까지 볼 수 있는 그런 렌즈인데 양쪽에 미니 모노비전을 해서 차이를 약간 두게 되면은 대부분 풀 레인지 오브 비전에 가까운 시력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정도가 사실은 차이를 많이 내면 낼수록 다양한 거리를 볼 수가 있고 차이를 좁힐수록 다양한 거리를 보진 못하지만 원거리는 더 선명하겠죠. 근데 이걸 정말로 체험해보지 않고서는 어떤 걸 선호하는지 알아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기존에 하던 방법은 안경을 실제로 써보기도 하고 아니면 콘택트 렌즈를 껴보기도 해서 체험해보고 수술을 할 수는 있지만 그것도 완벽하지는 않겠죠. 실제로 눈을 수술한 건 아니니까. 이건 수술을 한 뒤에 그런 체험을 통해서 조정을 할 수가 있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자, 1세대 제품이 개발된 지는 꽤 됐는데 그동안 많이 상용화되지 못했던 이유는 최초의 렌즈 버전 1.0은 앞쪽의 렌즈 표면에 UV 코팅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선글라스를 끼지 않은 상태에서 밖에 나가면 도수가 자꾸 변할 수가 있는 거죠. 이 렌즈 구조가 기본적으로 후면에 UV 차단이 되어 있고요. 전면에 UV 차단 기능이 있는데 이걸 완전히 차단해 버리면 변할 수가 없죠. UV를 쪼여야지 이런 중합 과정을 거쳐서 도수 변화를 시킬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걸 선택적으로 투과를 하게 되는데 그 기술이 아직까지는 생성되지 않았던 거고 지금은 어떤 방식으로 구현을 했냐. 라이트 어저스터블 렌즈라는 것은 빛을 쪼였을 때 변한다는 것인데 그 빛이 UV를 말하는 겁니다. 자외선. 근데 일상적인 햇빛은 가시광선과 자외선, 적외선이 다 혼재되어 있죠. 그런 빛이 들어왔을 때는 차단을 하고 순수하게 자외선만 들어왔을 때는 그걸 투과하는 기술을 개발을 한 거죠. 그 코팅이 렌즈의 전면에 되어 있어요. 그 기술을 액티브 쉴드라고 합니다. 그 기술이 이제 가능해지면서 버전 2.0으로 바뀌면서 좀 더 폭넓게 사용되기 시작했고요. 이 액티브 쉴드가 가능해짐으로써 사실 자외선을 꼭 차단하지 않아도 일상생활에서 그 렌즈가 변형되는 것을 최소로 한 거죠. 그렇지만 여전히 중합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조정 기간에는 자외선 차단을 해주는 안경이나 모자를 꼭 쓰시는 것이 좋다. 그렇게 권고를 하고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면에도 셀렉티브하게 UV를 차단하고 후면도 아주 강력한 UV를 차단하기 때문에 현존하는 인공수정체 중에서 가장 자외선 차단이 확실한 렌즈다. 이 모든 과정이 끝난 다음에는 자외선 차단이 필요가 없죠. 선글라스를 안 쓰셔도 됩니다. 2024년 기준 약 17만 5천 건 이상 수행이 됐고 프리미엄 IOL 시장에서 아주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 만큼 굉장히 유망한 렌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미국 전역에 800여 개 이상의 병원에 도입이 되었고 80% 유저가 본인 눈에 LAL 삽입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을 했고
93%의 유저가 LAL이 최고의 시력 품질을 제공한다고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렌즈가 그럼 국내에 언제 도입이 될 것인가? 미국과 캐나다를 제외한 전 세계 최초로 국내에 론칭이 된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2025년 상반기에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처음에 스마트폰이 도입됐을 때 길을 걸어 다니면서까지 이렇게 확인을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죠. 하지만 지금은 모든 사람이 스마트폰을 쓰듯이 앞으로의 렌즈의 방향도 대세의 흐름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눈의 모양이 다 다르고요. 어떤 정확한 방법을 쓰더라도 계측을 정확히 하고 아무리 수술을 잘하더라도 오차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기 때문이죠. 그런 것을 가능하게 하면 앞으로 이 미세 조정이 더 발달하게 됐을 때 저는 고위 수차도 교정이 가능할 수 있다고 보고요. 도수 예측이 아주 어려운 환자라든지 수술이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라든지 예전에 시력 교정술을 받은 사람들, 이런 부분들은 사실 환자분들께 현재 기술로서 많이 정확해지긴 했지만 예측도가 좀 떨어질 수 있다. 아주 예측이 이제 정확하지 않을 때는 렌즈를 교체할 수도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수술을 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환자도 부담이 적고 의사도 리스크가 적은 거죠. 마음 편하게 사후 조정을 하면 되니까요. 어떻게 보면 비슷한 도수를 눈에 넣어 놓고 나중에 난시나 근시나 원시를 미세 조정을 하면 되니까 저같이 사실 이런 정확도에 목숨을 거는 의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허탈한 느낌도 듭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도수를 정확하게 맞추기 위해서 엄청나게 고가의 장비들도 다 구입을 해서 쓰고 있고 수술에서 구현하기 위해서 디지털 마커 또는 최첨단 현미경 그리고 저의 술기도 정말 최선의 테크닉을 사용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약간 그런 것들이 좀 무색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기술이 발전하면 할수록 또 의사의 역량이 물론 여전히 중요하겠지만 대체가 되는 그런 부분도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아쉽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런 대세의 흐름을 바꿀 수는 없겠죠. 그런 부분을 또 잘 이용하고 더 좋은 결과를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